박근혜 의원님의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그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장애인 학생으로부터 학교 정문 앞에 턱이 있어서 등교할 때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턱 하나가 장애 학생들에게 하기에는 얼마나 큰 장벽인지 장관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이 그 턱을 없애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무려 6번이나 진정을 했지만 해결이 잘 안 돼서 결국 국가인권위에 호소를 한 후에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학생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런 문제가 어찌 그 학교 하나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약 7만 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 그 중에서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약 4만 9천 명이 됩니다. 이 학생들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998년에 관계 법령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많아지고 있고 실태 조사도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을 보면 시설물과 교통 이동에 관련된 그 진정 비율이 34.1%로 가장 높습니다. 제가 그 교과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1998년 그 관계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개교한 학교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개교한 학교들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와 현황 파악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 경우처럼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턱은 해당 지자체 관할로 이 주무부처가 또 다릅니다. 저는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교과부, 행안부, 국토해양부 등 각각의 부처의 일이 아니라 함께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주도를 해서 관련 부처들이 합동으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시한을 정하고서 학교 안이나 또 학교 주변의 턱, 그런 장애물 같은 거를 다 정비한다는 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시간과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그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 기술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필요하다면 광역시도와 함께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금방 고칠 수 있는 금방 고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 결과를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청소년기 여성 건강검진 쿠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산부인과 질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0대 여학생의 36%가 부인병을 앓고 있지만 이 중에서 4%만이 산부인과를 방문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산부인과 질환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불임 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불임뿐만 아니라 난소나 자궁을 다 제거하는 최악의 상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산부인과 진찰을 잘 안 하고 또 기회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병을 악화시키다가 뒤늦게 알게 됩니다. 현재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해서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경우 생리를 시작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고
이때 건강검진을 강화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가 시작되는 사춘기 연령이나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3세가 되는 해에 산부인과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여성 건강검진 쿠폰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을 해서 원하는 경우 한 번씩 산부인과 검진과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 번에 시작할 수가 없다면 우선 저소득층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전 국민 건강검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생애 전환기 검진 제도에 그 연령층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제안하신 바와 대로 저희들이 쿠폰을 주는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놓고 한번 검토한 후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그게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되기 때문에 새로 헤모글로빈 수치라든가 또 자궁 초음파 검사 같은 그 여성을 위한 좀 더 그 전문적인 그 검사 항목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그렇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산부인과 가는 것을 청소년들은 좀 낯설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제언과 여러 가지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외국에는 그 초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갖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렇게 되면 그 여러 질환에 대해서 조기 발견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데 외국 경우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또한 좋은 저출산 대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합니다. 그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질병관리본부 국감 당시에 만약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신종플루 백신 접종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장께서는 또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 5명이 더 사망을 해서 총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차원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사망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의 그 사망 경위, 그다음에 기저 질환 이런 것을 놓고 전문가에 의해서 면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부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서 점검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실무자의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대한민국에는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검토해본 결과는 저희들이 언론에 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은 백신의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기저질환과 또 그 다음에 이제 대기하시는 과정에서 그 기저질환이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제시가 되어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 미리 그 번호표를 드리면서 접종 예정 시간을 적어서 드리는 쪽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은 일부 어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대기하시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자들 사인이 대부분 심근 경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망자들의 그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평소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등 지병은 있었지만 대부분 건강하신 편이었다고 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망이 확인되자마자 바로 이 사인이 심근 경색이고 백신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백신이 심근 경색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이런 논문이 외국에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 계절 플루 백신의 생산 과정이 우리 국민 1,700만 명을 접종할 신종 플루 백신과 같고, 또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께 식약청이 인증한 우리나라 신종 플루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믿습니다만, 그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적 중에 일리 있는 지적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료가 오염이 되면 백신 생산 공정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청정란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백신 생산 예정량만큼의 청정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은 그 백신용 유정란 공급 농장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백신용 청정란을 생산하는 이 닭에 대한 관리가 세계적인 수준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회사들과는 달리 사람 식중독의 주범인 살모넬라 엔터리티더스와 포도상 구균증에 대해서는 이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1,700만 명의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식약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하십니까?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검토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 자주국이 되는데, 이번에 그 신종 플루 백신은 그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이 기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가지고 이 백신이 세계적으로도 좀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백신으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합적인 R&D 관리 체계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그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장관으로서는 거의 그 24시간 그 비상 대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부작용의 사례가 생기면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속히 조사하고 또 공개하고 또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접종 문제, 10대 이하 학생 문제, 또 장애인 학생 문제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우리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근본적인 대안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